그렇게 쉽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잘 읽히는 글들도 있을 거고, 어떤 글들은 야, 뭐라는 거야? 이런 글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풀이를 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하게 몇 가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죠. 20번을 하나 다뤄보고 싶은데, 20번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얘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 목적인데 사실은 많이 안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좀 덜 틀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만 하고 갑시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를 찾아야 되잖아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아라. 이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읽기를 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네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판단만 중요해요. 네가 여기 이 주제나 이 소재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필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랑 다를 수도 있어요.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철저하게 얘가 뭐래, 그냥 그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읽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필자의 주장을 찾으래요. 그러면 주장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필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읽기와 듣기가 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필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필자의 목소리를 읽으라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필자의 목소리, 필자의 생각은 어디에서 드러날 거냐라고 하면 이건 우리 많이 했었죠. 첫 번째 어디서 나오니까? 첫 번째는 명령문. 명령문에서 나오죠. 왜냐면 필자가 대놓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 혹은 하지 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서 필자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걸 찾으시고,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두 번째는 이 판단 또는 강조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해야 돼 라고요.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말하는 형용사들이 있다고요. 그럼 잘 생각해봐. 필자가 판단하거나 필자가 강조한 부분은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의견이잖아. 의견이,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건 필자의 목소리, 즉 필자의 의견이었단 말이야. 그 부분을 찾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됐죠? 이 두 가지 유념해서 보도록 하죠. 미안해, 한 가지 더 있는데 까먹었다. 세 번째 조금 쉬워서 어떤 거냐면, 얘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하는 거 사실 명령문과 흡사하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볼게요.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지문들이 첫 문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첫 문장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문장에서 values alone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잠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힘줘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여기에요. 언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왜 언론을 썼지? 무슨 말이냐? 가치만으로는, 가치 하나만 가지고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형성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가치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거죠. 그럼 잠깐만, 옆에서 잠깐만 적어보고 할게요. 가치, 언론이라고 쓸게요. 가치만으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한 거죠.
그럼 대번에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머리 한켠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한데? 문화를 형성해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군. 필자는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군. 그럼 거기서 필요한 요소가 뭐지? 어떤 게 필요하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가볼게. 뒤에. Living your values only some of the times does not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됐죠?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조금 이상하냐면 Living your values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이게 좀 이상해 보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서 live는 자동사로 배웠어요? 타동사로 배웠어요? 자동사로 배웠죠. 그죠? 자동사거든요. 여기 뒤에 your value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말했잖아. 지금 우리 문법 하는 거 아니지. 그냥 독해하는 거지. 그냥 타동사인가 보지. 그냥 타동사도 있나 봐. 이렇게 넘어가라 그랬죠. 그냥 넘기셔야 돼요. 그러면 당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주황색이야. 나 아까 여기 언론이란 단어에다 밑줄 치고 왔어. 근데 뒤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보이죠. 어떤 거요? 어떤 게 보여요? only. 요거 보이죠? 오케이? only some of the time. only some of the time.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문화를 형성할 수 없어요? only some of the time. 오직 잠시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does not contribute. 기여하지 않습니다. 공헌을 못하죠. 어디에? to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culture. 문화의 형성과 문화의 유지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똑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됐어요? 문화만으로 다시 value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only sometime 오직 잠시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으로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잠깐 스탑. 여기까지 스탑.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치에 추가돼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나왔죠. Only some of the time. 이거는 충분치 않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들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됐죠? 좀 더 가볼게요. Changing value into behavior. 우리 이거 많이 했죠. into는 뭘 나타내? 상태 변화 나타내는 거야. 그 가치를 뭐로 바꾼다? behavior, 행동으로 바꾼다. 이것이 is only half the battle. 이게 전쟁의 절반밖에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런 거지.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필자는 이 가치로 요것을 뭐로 바꿔라? 행동으로 바꿔라.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 어디 있니? 나머지 절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 맞아. 근데 그건 절반밖에 안 돼. 봐봐. 그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필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약간 폄하하고 있는 겁니까? 폄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건 절반밖에 안 돼. 필살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야. 결정적 요인은 뒤에 있겠죠.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뒤에. Certainly, 분명하게도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맞는 것이긴 해요. 질문, 이 this가 뭡니까? 이 this는 뭘 말합니까? 이 this는 얘 말하는 거죠. 그 행동을, 그 가치관을 실천으로 바꾼 거. 그거 맞는 거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은 되죠. 절반이 되게 했네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but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those behaviors must then be shared. 어머나 잠깐 우리 아까 필자의 목소리는 어디서 보기로 했죠? 필자의 목소리를 여기서 보기로 했죠.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필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must then be shared. 그러한 행위가 공유되어져야만 합니다. And distributed widel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이 조직 전체에 널리 분포되고 배포되어져야만 합니다. Along with the clear and concise description of what is expected. 무엇이 기대되어지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묘사와 함께 널리 퍼져야 됩니다. 잠깐만. 필자는 대놓고 말했죠. 행동이 절반이야. 가치를 실천으로 바꾸는 게 절반. 근데 요것이 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해야 된다? 필자는 must be shared. 반드시 공유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됐습니까? 좀 더 뒤에 가볼게요. It is not enough to simply talk about it. 그냥 단순히 말만 떠들어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잠깐만.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기서 talk about도 share 아니에요? share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그것이 not enough. 충분치 않대요. 그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공유할 건데? 공유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공유할 건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It is critical. 잠깐. It is critical. critical이 무슨 뜻이야? 중요한이라는 뜻이야. 원래 critical이라는 단어가 치명적인 이런 뜻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very important한 거죠. 그럼 잠깐만, 이것도 뭐야? 이것도 필자가 정확하게 야 이게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부터가 진짜죠. 진주어, 가주어인 거니까. 됐죠? 뭐가 그렇게도 중요하냐?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specific behavior.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각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각적 표현. 뭐에 대해서? specific behavior. 그 특정 행위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That leaders and all people managers can use to coach their people. 이건 뒤에 용도가 나오는 거고요. 됐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요거 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얘에 대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 여기에 수단이 바로 시각적인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돼라고 말한 거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필자는 쭉 따라와 보니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시각적인 표현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Just like a sport team. 잠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스포츠 팀처럼. 잠깐 이 스포츠 팀이란 표현이 나오자마자 이거 뭡니까? 예시죠.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예시는 조금 빠르게 쭉쭉쭉 지나가 주시기만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 여기부터 예시야. 그럼 질문.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죠. 시각적 표현이죠. 맞니? 그러면 예시니까 요 예시에서 시각적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겠죠. 당연히. 예시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명제에 대해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찾으세요. 이 예시 부분에서 시각적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그렇지. 어디? 여기. 그렇죠. 여기에 플레이북이란 표현이 나오죠. 플레이북. 근데 스포츠 팀에서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나오죠. 네 회사도 뭐가 있어야 돼? 네 회사도 여기에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 스탑.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바로 정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랬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몇 초밖에 안 걸려. 그래 결국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대입 파악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했지. 이 지문이 있어. 대입학 문제는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지문은 이런 얘기구나 라는 내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해. 그런 판단을 한 이후에 얘랑 같은 걸 아래에서 찾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윗부분에서 필자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야.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짠짠짠짠짠짠 결국에 뭐가 있어야 돼? 결국에는 시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화가 바뀌는 거고 그래야 확산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잠깐만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럴듯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 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걸 틀린 사람들은 아마도 1번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듯해 보이거든. 다시 글을 읽고 대입학 문제는 글을 읽고 나서 내 판단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얼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선택지를 보자면 굉장히 매력적이야. 1번 쓰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2번 볼게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지도자는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조금 벗어나긴 하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죠? 3번 조직 내 문화가 공유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 조직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과 3번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직 전체를 본 거고요. 이렇게 본 거고 2번은 이쪽만 본 거예요. 오케이? 사용자의 입장만 본 거고요. 3번은 이용자의 입장, 피고용인에 대해서 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4번 조직의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읽고 오지 않았었더라면 그럴듯하죠. 좋은 얘기잖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이게 본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오케이? 뭐가 안 나왔어요? 의사소통이란 표현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됐죠? 다음에 5번 조직의 모양성에는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 어머나 잠깐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었던 건 시각적 표현이잖아. 시각적 표현이란 말은 없죠? 아니죠. 있죠. 없지만 있죠. 어디요? 이게 명시적인 거죠. 명시해서 이 시가 볼 시자 쓰는 거잖아.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명시적이라는 말이 요거니까. 그럼 내가 글을 읽고 나서 이게 시각적 표현이 중요한 거였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 판단을 하고 왔으면 얘가 보였어야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시 대입학 문제는 어떻게? 대입학 문제는 내 판단 먼저. 내 판단이 먼저. 아시겠죠? 그리고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필자의 주장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명령문, 두 번째 감정이나 판단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이거 잘 보셔야 돼. 아까 우리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썼죠? 또 뭘 봐야 돼? 조동사. 의무를 나타내준 조동사.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시라. 요 유형을 풀 때는. 되셨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말고 요걸 좀 먼저 할게요. 24번을 먼저 할게요. 24번 보세요.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어요. 24번 지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아마 조금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첫 부분 되게 중요해. 첫 부분을 잘 읽어봅시다. 가볼게요. The concept of over-tourism. 일단 over-tourism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투어를 과하게 했구나 이렇게요. 오케이? over-tourism. 이건요, rest on.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혹시 몰랐다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rest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depend on, hinge on, count on 비슷합니다. 됐죠? 어디에 기대다. 그거는 특정한 개념, 특정한 가정에 기대고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people and places. 이 사람과 장소라고 하는 건데 common in tourism study and the social scienc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나 tourism study, 이 관광에 대한 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흔한 건데 어떤 사람과 장소에 대한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읽자마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래? 자, 그럼 질문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단어 제일 먼저 뭡니까? 맞아요. 오버투어리즘이 가장 먼저 남아야죠. 일단 당연히 얘가 먼저 남죠. 됐죠? 다음에 오버투어리즘, 한마디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설명이잖아. 맞니? 그럼 오버투어리즘이 뭔데? 다 줄여봐. 필요한 거 다 빼고 결국 오버투어리즘이 뭐야? 그게 뭔데? 결국 사람과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다룬다?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얘기야. 좀 더 가볼게. both. 봐봐.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우리는 두 가지. 사람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했지. 그 판단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 둘 다. 이 both가 뭐겠어? 사람과 장소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 사람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are seen as 이렇게 나오잖아. 됐니?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우리 요거 별건 아니긴 한데요. 혹시 요 편 아니?
CAHB? CAHB에서 요 as는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이제가 무슨 뜻이니? 뭐뭐로서지. 뭐뭐로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A를 B로서 바라본다. A는 B다. 이거 아니야. A는 B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이 두 가지다. 사람과 장소 둘 다. 요 사람과 장소 두 개 다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demarcated. 어우, 처음 봤어. 너무 어려워. 그래 줬어.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요 두 가지가 다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정의된다. defined라고 썼으니까 명확하게 정의되어진다 라고 보는 거야. 뒤에 people 따로따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했으니까 people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 사람들은요 are framed 규정 지어집니다. 뭐로써? as bounded social actor. either 잠깐만 either 나왔어. 뭐 찾아야 돼? or 찾아야 되는 거야. 됐죠?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잠깐만 여기서 요 사람 있잖아. 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bounded social actor. 얘가 사회적인 역할자.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소셜 액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소셜 액터로서 보여준다는 거야. 소셜 액터인데 얘한테 부여되어진 역할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거? 얘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방문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죠. 됐어요? In a similar way. 잠깐만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잠깐 봐봐. 우리 머릿속에 일단 구도가 잡혀 있어야 돼. 사람과 장소가 대립적인 거니까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슷한 방식으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도 are treated 다루어집니다. 어떻게? as stable container 안정적인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with clear boundaries 정확한 구분선이 있죠. 요 장소는 뭐? 그릇이죠.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됐어요? 오 잠깐만. 장소가 그릇이야? 장소가 그릇이에요. 사람들은 이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보인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왜 선을 그었냐면 정확하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 사람들도 요 크기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됩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한 딱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hence 그니까 말이야. 중간 결론 hence 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places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 tourism.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알맹이, 얘네는 그릇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사람 4명 그렸잖아. 여기다 내가 더 그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오버 투어리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사실 잘 생각해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너희가 에버랜드에 갔어. 에버랜드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 오케이? 어디서부터 오버 투어리즘인지 너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오늘 좀 사람 많네? 아싸, 오늘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다 타야지.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뒤에. 그러나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잠깐만, 우리 이거 독해할 때마다 내가 몇 번씩이나 말했던 거야, 시우야. 딴 생각하면 안 돼. 시우 일로 와, 일로. 거기 뒤에, 등 뒤에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잖아. 일로 와. 봐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투부정사 앞에 for 나오면 우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런 거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어. 의미상 주어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은느니 가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장소가 to be full of people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좀 더. Indeed, 실제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실제로 예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that have a limited capacity. 잠깐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limited capacity 동의어 찾으세요. 앞쪽에서 찾아야겠죠? 얘랑 동의어가 뭡니까? 그렇지. 바운데리가 돼야죠. 명확한 구분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particular attraction, 관광 명소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에버랜드 뭐 이런 데 있잖아. And 그리고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여지가 없는 그런 관광 명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케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타지마할? 지금 못 가죠? 아직 갈 수 있나? 지금 못 가잖아요? 그죠? 타지마할이 못 가죠. 사람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못 가죠. 그 호주에도 울룰루라고 있어요. 알아요? 울룰루라고 에어드락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도 못 가요, 지금.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똥 싸놓고 거기다 낙서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신성한 바위거든요. 못 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오버 투어리즘. 잠깐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 뭐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건 이런 거야. 좀 더. This is not list. 여기서 not list 이런 표현들은 이제 많이 못 봤을 겁니다. 특히나 이런 거야. 특히나 리스트하지 않다 이런 거니까. 특히나 this is okay. 요건 얘들아 그냥 거의 암기식으로 알아도 단어처럼 그냥 외우면 돼. This is the case. 이게 무슨 뜻이야? This is the case. 이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야? 오 아니야. This is the case.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this is true. This is true. 이런 뜻이야. This is true. 이거 맞아. 이게 맞아. 특히나 어떤 상황에 맞아? Some man-made construction such as Eiffel Tower. 에펠탑처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 있잖아. 에버랜드, 에펠탑 이런 데들은 특히나 수용 능력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 한 거야. 됐니? 좀 더 가볼게. However, 그러나 what places such a city, regions, or even whole country being promoted as a destination and described as victims of over-tourism. 이 부분이 좀 문제가 길어. 여기가 좀 해석이 덜 될 수 있거든. 일단 근데 너희가 여기까지는 해줬어야 돼. 여기 with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것까지는 아시겠어요? 이렇게 묶으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너무 길지만 그냥 좀 잘라서 보면 with 이런 장소들 뒤에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y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예컨대 이런 거 아니야. 그 얘네만 지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웠어도 그나마 덜 부담스럽다고. 됐어요? 잠깐만. 근데 지워놓고 나서 보니까 with 명사 어머 뭐가 나왔어? 우리 내신 대비할 때 했던 거죠. 분사구문.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지?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거지. 이런 장소들이 홍보되어지면서 being promoted니까 홍보되어지는 거지. 뭐로써? As destination and described as victims of over-tourism.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being promoted, described 이렇게. 오케이? 관광 명소로 홍보되어지고 오버투어리즘의 희생양으로서 묘사되어지는 채로 그런 채로 things become more complex. 사실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상은 더 복잡합니다. 잠깐 여기까지. 한마디로 필자가 말해준 건 오버투어리즘 있잖아.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장소에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가 명확한 그런 장소에 특정 명수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걸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한 거야. 필자는 이것이 오버투어리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하죠. 근데 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실상은 더 복잡해. 이거 사실이 아니야? 사실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보다 어때? 더 복잡해. 그보다 복잡한 일이야. 오버투어리즘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사람들 때려 넣은 것, 그걸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뒤에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is higher relative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such as natural degradation and economic leakage. 잠깐만, 이런 거지. 이런 거 기억나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거 아니다잉? 그거 아니야. 에서 글이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떤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야, 그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냥 더 복잡해.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복잡해.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잡해. 왜? 아니, 지가 이거 복잡하다고 말했으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잠깐 질문. 과도한 것 또는 비율에서 벗어난 것. 이게 뭡니까? 오버투어리즘을 말하는 거야. 그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is higher relative.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리고 might be more related.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거랑? To other aspect. To other aspect.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라고 말을 해요. Okay? Then 뭐부터? Physical capacity. 잠깐만. 여기서의 physical capacity가 뭡니까? 이 physical capacity가 얘를 말하죠. Limited capacity. Okay? 바운더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 그 이상의 다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다른 요인이 뭡니까? 더 복잡해. 뭐가 있다? Other aspect.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요소의 예시가 뭔데? 첫 번째는 natural degradation. degradation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 요 단어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GRAD나 GRED가 들어가면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발자국씩 가서 하는 게 graduation 졸업이라 그랬었고요. 그죠? 이게 조금씩. 근데 DE야.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 한 발자국씩 밑으로 가는 거죠. 훼손. 오케이? 훼손. 그래서 업그레이드와 디그레이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자연이 훼손됐어요. 자연이 훼손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 economic leakage. 경제적인 유출, 누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Okay? Not to mention politics and local power dynamics.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또 뭐 있어? Not to mention. 아우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어떤 거? 바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뭐 풀고 있어? 항상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어떤 문제 풀고 있습니까? 제목 풀고 있어. 대입 파악이야. 대입 파악이니까 자 바로 보기로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 수용 능력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조금 길긴 하지만 다른 게 있어. 다른 거. 꼭 그런 건 아니야. 다른 요소가 있어. 까지야. 됐니?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죠. 자, 선택지 보니까 1번 볼게요. 솔루션. 그래서 해결책이 뭔데요? 우리 해결책이 있어요? 아니요. 해결책은 없어요. 일단 1번 보자마자 뭘 지워야 돼요? 솔루션이란 표현은 맞지 않죠. 얘를 제일 먼저 지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attractive to visitors?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관광 명소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거 이런 단어 틀려야 되는 거죠. 이런 단어 아닌 거죠. 왕연아 지금 잠들면 영원히 잠드는 거야? 자, a tourist attraction, winner or loser of over tourism. 좋다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겁니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4번, the severity. 참고로 severity라는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모른다고 치고 갑시다. The severity of over tourism. over tourism의 severity. much worse than imagined. 상상보다 좋지 않다. 내가 이 단어를 몰라. 이 단어를 모른다 치더라도 상상보다 더 나빠. 그럼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투어리즘 되게 나빠. 오버 투어리즘 되게 나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됐죠? 내버려 둡시다. 오버 투어리즘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사람과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severity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아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는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4번 쓸 겁니까? 5번 쓸 겁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5번 써야죠. 되셨죠? 참고로 severity는 무슨 뜻입니까? 심각성이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오는 단어예요? severe. 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죠. 심각한 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결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입학 문제에서는 대입학에서 뭘 봐야 된다? 이걸 봐야 돼요. 읽고 나서 이 글은 이런 얘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까지 먼저 오셔야 된다. 되셨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볼 건데요. 요걸 하나만 볼게요. 39번 하나만 보세요. 39번 맞췄어요? 이거 많이 틀렸죠? 좀 어렵죠, 이거? 39번은 이렇게 해볼게. 잘 봐봐. 우리가 글 읽기를 할 때, 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 이 글 전체는 대립적인 구도를 제대로 잡으면 쉬워져요. 대립적인 구도를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어진 글 먼저 봐야겠죠? 어디에 발표? however. 왕연아. 주먹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어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죠? 자, 봐봐. 그러나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그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 the analogy breaks down, 그 유추가 부서집니다. 됐어요? 잠깐 질문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했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 de-analogy야. unanalogy가 아니라 de-analogy, 그 유추는 붕괴됩니다. 그러면 유추라고 하는 것은 이러니까 이럴 거다라는 논리적인 구성이죠. 논리적인 구성이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가 뒤에 나오는 거죠. 질문. 그 앞쪽에는 뭐가 나야 됩니까? 예상대로네. 생각대로네. 됐어요? 생각대로 되다가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됐죠? 오케이?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Misprint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ent, sometimes literally, fatally. 질문.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케이. misprint. 오타 났어요. misprint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misprint는 마이너스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답니다. 됐어요? 자, 1번에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어떤 어널러지가 있었어요? 어널러지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오케이? 1번은 글쎄요. 안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뒤에 The displacement of a comma, for instance. 어이구, 잠깐만. 여기 밑줄 치세요. For instance, 예시.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이 예시가 누구 얘기인데? 뭐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미스프린트에 대한 예시라면 1번이 정답이 확실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다시, 우리가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뒷문장을 보라고 했죠. 글의 순서를 정할 때는 속어법을 써라. 시우야? 그지? 손가락을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뒷문장을 보셔야 되고, 순서를 정하실 때는 이제 속어법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뒷문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마의 misplacement가 뭡니까? place가 뭐야? 놓는 거죠. 그래서 잘못 놓은 거죠. 컴마를 잘못 찍었어.
컴마 찍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 찍었어 이거. 잠깐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스프린트는 전부 다 컴마 찍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전체가 되죠. 그럼 컴마 잘못 찍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시가 되는 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전체의 일부란 예시가 딱 맞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죠. 됐습니까? 잠깐만. 그럼 여기서 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 그 예시가 컴마 잘못 찍기 이거 아니야. 그럼 확실히 1번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려면 이 컴마 잘못 찍어서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됩니까? 나쁜 효과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나쁜 효과가 나와야겠죠? 가볼게. May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사냐 죽냐의 문제일 수도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컴마라고 하는 것은 뭐? matter of life or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fatally. 이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fatally라고 하면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됐습니까? 1번 정답 아니다잉. 2번 어때요? 2번?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좀 더 뒤에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similarly. 마찬가지로. 밑줄 쳐놓을게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Most mutations. 대부분의 돌연변이는요. 돌연변이요. 돌연변이가 뭡니까? 돌연변이가 뭐예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이 논란이 참 많은 말이겠지만 돌연변이라고 하는 결국에 유전자 하나가 에러 난 거죠. 맞습니까? 이 컴마 찍으면 안 되는데 컴마 하나 찍혀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책에 컴마 하나 잘못 찍혀 있는 것처럼 우리 DNA 지도에 컴마 하나 잘못 찍혀 있는 게 뮤테이션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잠깐만. 필자는 이 미스프린트라는 것과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등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어떤 연결어를 썼습니까? 유사하게 라고 하는 연결어를 썼으니 뮤테이션과 미스프린트를 등가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럼 질문 다시.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나빠야 말이 되죠. 맞습니까? 가볼게요.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have, 어이구 여기 나왔네. harmful consequences.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그것이 발생한 그 유기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분사구문 우리 추가 정보 어떤 뜻이냐면 meaning that they reduce its productive fitness. 번식이 잘 안 되는 말이야. 그 알비노 있잖아요. 알비노 알아요? 이 하얀 애들. 얘네 번식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얘는 수명도 되게 짧죠. 우리 얘네 그 라이거 알아요? 라이거 알아요? 그 호랭이랑 사자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얘기거든요. 얘네들은 번식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할 정도로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가 뭐? 이 번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로 묶여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읽으면서 유추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가볼게요. 3번 애매한데 뒤로 갈게요. Occasionally, however, 별표 칠게요. 그러나, occasionally, 때때로, a mutation may occur. 그런 그 돌연변이도 있어요. 어떤 돌연변이냐?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잠깐, stop. 여기 잘 봐봐. 이렇게 해볼게. 문법적 사고를 해봐. 문법적으로 사고하면 여기서 괜찮아요, 이상해요? 문법적인 사고를 하면 이상하죠. 대신데 뒤에 동사부터 나왔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선에서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 문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야. 얘는 분명히 맞게 써 있을 거야.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얘인가 보다. 이해돼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풀 때랑 독해 문제를 풀 때랑 이런 게 조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조금 이상해도 쟨가 봐 하고 가야 돼. 거기가 서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 아시겠죠? 그럼 어떤 거? 인크리스야.
그러나 오르거니즘, 그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however는 글 전체에 붙는 however가 아니라 어디에 붙는 거야? 여기에 붙는 however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게 번식에 플러스가 되는 뮤테이션, 돌연변이도 존재합니다. 됐어요? 좀 가볼게. Just as, 근데 자칫 이게 just as 마치 뭐와 비슷해?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next of the first edition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updated information. 잠깐만, 대충 나오는 단어만 보더라도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책에 대한 얘기인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조금 대충 해볼게. just 마치 뭐처럼 accidental failure. 아유, 우연히 망했어. 뭐 하는 거 망했어?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을 재생산하는 것에 실패한 것. 이 might provide, 제공해 줍니다. 뭘요? More accurate, 보다 정확하고 보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요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요 미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기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초판을 내가 책을 썼는데 초판을 내 책이 잘 팔리지 안 팔릴지 몰라. 책을 이제 한 10권만 찍었단 말이야. 10권 찍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돌려서 봤더니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야, 여기 오타가 이 오타는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해줬어. 그리고 나서 이 초판을 곧 다시 똑같이 펴내진 않을 거 아니야. 개정판을 냈단 말이야. 개정판을 내면서 내 가족들이 말해줬던 오타도 고치고 정보도 수정하고 더 이렇게 줘가지고 더 확장판이 나왔단 말이야. 확장판은 어머나 10만 부가 팔렸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런 효과도 있다고요. 즉 여기까지 스탑. 여기까지 보면 결국에 미스프린트 또는 뮤테이션 등가로 보는 겁니다. 생물학으로 보자면 뮤테이션이고 문학으로 보자면 미스프린트죠. 이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예요.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이건 언제 나오는 거야? 잠깐만 가볼게. 여기까지. 뒤에 보니까 a favorable mutation, 이 호의적인 mutation, 이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more heavily represented, 더 표현되는 거죠. 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s, 그것이 그 뮤테이션이 발생한 그러한 유기체는 will have more offspring. 새끼들을 더 많이 낼 거거든.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새끼들한테,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물려갈 거거든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엉덩이에 보면 뭐예요? 꼬리뼈 때문에. 이 꼬리뼈라는 게 옛날에 이제 있었다가 꼬리뼈가 없어진 애들이 더 잘 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린들도 봐봐. 기린 처음부터 기린이 이렇겠어? 아니지. 무조건 모가지가 긴 것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모가지 짧은 애들은 다 뒤졌어. 모가지 긴 애들만 살아남더라. 난 다 뒤지고 모가지 긴 애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적합성이 좋아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에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좋아. 됐어요? 여기까지 잠깐만 질문해 볼게.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글은 미스프린트와 뮤테이션을 등가로 두고 있었죠. 동일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5번 뒤를 보니까 바이 컨트라스트가 나와요. 바이 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there is no mechanism.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어떤 메커니즘? By which a book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실수를 수정한 그런 책이 더 잘 팔린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잠깐. 갑자기 아까부터 등가로 두고 있었는데 이 뮤테이션, 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가
좋은 거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by contrast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 미스프린트, 오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앞에 거는 미스프린트와 뮤테이션을 등가로 두고 있고요. 얘는 서로 달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됐습니까? 그 V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however가 됐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유추가 그러니까 뭐 이 부정적인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 좋은 것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등가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비유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서로 같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됐어요? 봐봐.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수능 문제들 중에서 39번은 손꼽을만 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손에 꼽을 만큼. 왜냐하면 글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한 덩어리고 앞에 문장들이 한 덩어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글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야지 사실 정답이 쉽게 나왔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문장 이렇게 봤으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정답에 들어갈 곳이. 다시 마지막으로 요 39번을 한 이유는 39번을 마지막으로 다뤘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글을 볼 때 단순하게 해석, 그러니까 이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예쁘게 바꿔야지 라는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딱 그 정도 수준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그거 더 가야 돼.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그 라떼 시절에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책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어떤 책이냐면 이런 책이 있었어요. 퇴마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딱 보기에도 어떤 책 같아요? 퇴마록. 그죠? 맞아요. 말을 퇴하자 이런 거야. 막 귀신 막 쫓아내고 막 귀신과 싸우고 막. 지금은 내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지만 지금 절대로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무협지 이런 거 안 읽거든요. 판타지 이런 거 안 읽는데 판타지 보면 피용 쿵쾅 팍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 글자로 써 있는 만화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는데 어린 시절에 이건 좀 읽었어요. 테마를 너무 재밌게 본 거야. 정말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학원 가는 차에서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책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쓴 이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재밌는 책을 썼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책을 보면 책 맨 앞에 이렇게 표지 바로 뒤에 보면 저자, 양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궁금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다가 봤어요. 저자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 이우혁이었거든요. 이우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와, 이 사람이야? 우와, 대단하다. 근데 보고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냐? 이 사람이 전공이 뭘까요? 이 사람의 전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재밌는 소설을 썼어요. 전공이 뭘까요? 이 사람의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건축 전공인 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글이 이렇게까지 재밌으려면 왠지 문화창작이라든지 국어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것 같은데 문창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건축학과인 거야. 나 그래서 떨어지겠다 옆으로. 건축학과인 거야.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와 뭐야? 이 사람은 건축을 하고도 이런 걸 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글을 좀 읽고 글을 분석해보고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건축을 전공했고
그 사람이 쓴 건축을 전공한 그 사람이 쓴 글이 이렇게도 짜임새 있고 재밌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1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지하실은요?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지하까지 팔 필요가 있을까? 근데 내가 돈을 겁나 벌었어요. 그래서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야. 4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예요. 맨 땅에다가요? 당장 무너집니다. 4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하를 파야죠. 이 지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건물이 높을수록 지하가 깊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럼 40층짜리 건물이니까 어디에다가 출입문을 낼지, 어느 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어디다가 창문을 낼 거고, 어디를 내 사무실로 할 거고, 어디를 어떤 공간으로 쓸지에 대한 그런 계산들이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건축이고 건물이에요. 이렇게 사고하던 사람이, 공부하면서 이런 사고를 하던 사람이 글을 썼다고요. 막 썼을 것 같아요? 아니야. 글을 그렇게 막 쓰지 않았어요. 적어도 너희가 보는 글들, 앞으로 방학 동안 내내 너희가 볼 글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막 써진, 그러니까 휘갈겨진 글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계산돼 있고,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쓸지, 어떤 단어를 쓸지, 어디에 예시를 집어넣고 어디에 대조를 집어넣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글은.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 비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문학도 굉장히 이제 짜임새가 있거든요. 다 계산된 거다. 그러면 계산돼서 명확하게 쓰여진 글을 너희가 읽어야 되는데 막 읽는다? 그렇게 하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도로 만들어진 글이니 너희가 읽을 때도 명확하게 구도에 맞춰서 읽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요 정도 글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되셨죠?